뉴욕 주정부가 고숙련 이민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38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일원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이 오는 26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스타벅스의 병커피 음료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되면서 2만 5천여 케이스, 약 30만 병의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다고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밝혔습니다. 메리 안 돼! 패티켓 지키셔야죠. 우리 개는 순한데. 주인에겐 순해도 타인에겐 사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의 패티켓 알려드릴게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해주세요.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주시고 반려동물 등록도 잊지 마세요. 하나 더, 일반인도 패티켓 지키셔야죠. 예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쉿! 반려견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달려오면 놀랄 수 있어요. 모두를 위한 패티켓, 행복한 동행을 위한 기본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고숙련 이민자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뉴욕주 전문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438만 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해 지역별 관련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찾는 양질의 인력을 선별해 이력서 작성법과 미국 노동시장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 기회를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 출범 당시부터 많은 고숙련 이민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고 2023년 1월 31일 기준 282명의 구직자가 프로그램에 합격해 취업준비 교육 및 코칭을 받았습니다. 주정부 새 이민국이 관리하는 프로그램 센터는 뉴욕 퀸즈와 맨해튼, 브루클린 등을 비롯해 롱아일랜드에도 추가됐습니다. 전문 진로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미국에 온 지 10년 이내로 취업이 허용되는 신분을 갖고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교육을 받았고 중고급 수준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뉴욕 일원의 차량 공유업체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이 오는 26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시가 옐로우캡과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요금 인상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지만 우버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 인상이 중단된 데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은 지난 19일 뉴욕 택시 노동자 연맹 주도하에 퀸즈 라과디아 공항 앞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하루 동안 파업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라과디아 공항에서 승객 픽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공항에서 손님을 받지 않음으로써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유호커들이 불편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이들이 최근 기습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임금 때문입니다. 뉴욕시 택시 리뮤진국은 작년 12월 옐로우캡과 차량 공유 서비스 요금 인상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은 분당 7%, 마일당 24% 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우버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 인상이 중단됐습니다. 우버 측은 운전자 임금을 올리면 뉴욕에서 고객들에게 받는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승객이 급감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버 측은 평균 운전자 수입이 2018년 이후 41.7%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운전자에 대한 추가 임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마켓에서 판매하는 스타벅스의 병커피 음료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돼 2만 5천여 케이스, 약 30만 병의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다고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밝혔습니다. FDA에 따르면 스타벅스 바닐라 프라푸치노 음료를 생산하는 펩시콜라는 문제가 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수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FDA는 이번 리콜이 2급 조치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커피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가 부상을 입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라푸치노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리콜 조치는 유효기간이 3월 8일, 5월 29일, 6월 4일, 그리고 6월 10일로 표시된 스타벅스 바닐라 프라푸치노를 대상으로 합니다. LA에서 카톨릭교회 주교가 성당 인근에서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해의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데이비드 오코넬 LA 대교구 보좌 주교가 지난 18일 성요한 비안네 성당 인근 하시엔다 하이츠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는 용의자로 보좌 주교의 가정부로 일하는 여성의 남편 카를로스 메디나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의 집에서 총기 2정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디나는 부인과 마찬가지로 한때 보좌주교의 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메디나는 숨진 주교가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코넬 보좌주교는 노숙자와 이민자, 소외된 사람들을 돕던 성직자로 갑작스런 죽음에 종교계와 정치권은 물론 추모객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공항이나 기내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공항 검색대에서 압수한 총기는 하루 18정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한 해를 제외하면 공항 검문소에서 총기 압수는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항 검색대에서 지난해 압수당한 총기는 6,542정을 기록했는데 이는 하루 18정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교통안전청 청장은 검문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사회에서 목격하는 것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다며 오늘날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방 등 수화물에 실수로 총기를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총기가 기내 또는 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위험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검색대 총기 압수는 총기 소지에 더 우호적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항 총기 압수 상위 10개 지역은 텍사스주의 댈러스, 오스틴, 휴스턴,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3개 공항, 테네시주의 내슈빌, 애틀랜타, 피닉스, 덴버 등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총기를 압수하는 동시에 소지자를 체포할 수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함께 여행을 하지 않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총기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전문가들과 관리들은 검색대 총기 압수 증가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총기를 소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전미사격 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총기 구매 관련 신원 조회 건수는 지난 2000년 700만 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640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지고 목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등 남가주 지역에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겨울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내일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로 떨어진 이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낮에도 50도대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저 기온은 이번 주 내내 40도대에 머물며 추운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쌀쌀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겨울폭풍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샌프란도밸리와 산타클라리타, 라크라 센터 등 산악지역에는 눈이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운전자들이 산악도로를 지날 때 조심해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